가자. 자, 증명을 또 해보이겠습니다. 요거 뭐, 또 자랑 타임 잠깐만 한 번만 할게요. 요, 뭐, 다 좋았기 때문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점 많이 넣어주면 걔나 소나 꼬등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에 올려놓고 올려도 잘 먹어볼 수 있도록 하고, 양키스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또, 가보겠습니다. 열변을 토해보겠습니다. 4경기. 자, 갑시다. 야, 오랜만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일본에서도 하고, 우리나라 수원에서도 해요. 우리나라 수원에서도 하고, 홍콩에서도 하고, 우리나라 수원은 6월달쯤에 아마 할 거고, 설명 좀 할게요. 토킹 할 게 많아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서수원 칠보체육관, KT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남배가 거의 한 달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한 달 동안 진행될 거고, 출전하는 나라는, 우리 또 기차전 형님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출전을 합니다. 남자는 이렇게 출전하고, 여자 먼저 하고 남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죠? 여러 번 붙어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죠. 알죠? 방식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여배거든요. 우리나라는 챌린지컵 실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가요. 챌린지컵 우승하고 성적 좋아야 가는데, 안 돼서 실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갑니다. 대한항공 일본 산토리한테도 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뭐 은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지아넬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니시다라든지, 코가라든지, 그 다음에 장창링이라든지, 이런 애들 다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뭐 니미르라든지, 네덜란드 뭐 몰빵인 매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스코비치라든지, 뭐 에고누라든지,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면 하면 되고, 또 브라질의 흑누나 2명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한 달 내내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할게요. 어제 영상 분석 또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이 다 나더라고요. 자, 가겠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남배는 강합니다. 여배는 약합니다. 1.5, 180. 자, 나는 한번 물어볼게. 나는 처음이다. 이런 거 자체가 처음이다. 배팅이. 1번. 아니다. 나는, 어느 정도 몇 번 해봤다. 2번. 아니면 3번. 아프리카 산타브를 포함해가지고, 듣기도 들었고, 참가도 해봤다. 4번. 해보긴 해봤는데, 아프리카나 유튜버나 이런 걸 활용은 안 했다. 해보긴 해봤는데, 혼자서 했지.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이런 거를 참고해서는 안 했다. 자,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감안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논점을 어디다가 자꾸 할지. 나는 아예 생짜배기다. 그냥 아예 뭐 배팅도 처음이고 분석 방송도 처음이고 이런 거 들은 것도 없고, 아니면 어느 정도 산타 방송도 듣고 참가도 하고 했던 거고, 4번은 뭐 내 혼자 해보긴 했는데 뭐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이런 설명을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 모르신 분이 많네. 그럼 좀 설명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했으면 내가 알제 이러면 되거든. 근데 알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동마은 봅니다. 동마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득점도 생각을 했어요. 네덜란드가 이제 높이가 있다 보니까 좀 잘 비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구성을 봤을 때는 지금 또 리그를 봤을 때 네덜란드에 뛰던 뭐 선수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폼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태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리그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농구 월드컵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쉬었다가 경기를 아무리 맞추고 이렇게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경기를 진행을 하다가 이어지면은 그 부분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실제로 농구도 그랬었고 배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럽의 팀들이 일단 경기력이 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막 떨어지는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리그에서 했던 그 추세대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 못해. 우리나라는 주말 터키랑 하고요. 그 다음에 뭐 12 정도 했고 거의 뭐 반대 개꿀 수준이고, 그때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독일 같은 경우는 4승 8패야. 승점 14점이야. 10이야. 근데 이제 오트만 한나 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갈 거는 베스트 리시버. 우리나라 치면은 헤란이 포가니. 이런 거 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한나 몰빵이라고 봐도 돼. 한나 아니면 아스마이언이야. 이건 좀 알 필요가 있어. 왜냐면 단기간 할 게 아니고 길게 할 거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포시시 작년에랑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웃사이드 히터는 라인업이 약해졌어요. 주전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네덜란드랑 붙어서 이렇게 받는 건 맞는데 요 정도가 어찌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배당이 1.37까지는 줄 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단 리시브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리나 스트로크 레나가 또 지난 시즌 리시브 상위권을 또 그 리그에서 상타치를 또 보여줬던 부분이고 일단 또 그나마 또 좋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신구 조화를 좀 잘 이루고 있고 잘 변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야. 근데 미들브로커의 그 강점도 없고 약점도 없습니다. 알겠지? 그런 팀이 독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승점이 똑같습니다. 독일이라 4승 8패 실수 4점 해가지고 세트가 한 개 더 많아가지고 11위를 기록했는데 일단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강력한 무기는 없고 그 다음에 이번 대회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네덜란드의 브이스가 아예 엔트리가 제외됐습니다. 이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단 브링크 같은 경우는 저번에 22년도에도 좀 나왔던 친구인데 얘도 기복을 좀 많이 타는 스타일입니다. 그 공격수 스타일 자체가. 그리고 하이피크를 찍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달렌롭하고 달덴롭이랑 뭐 달덴롭이랑 똑같아. 다 뛰었던 선수들이야. 그리고 풀락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상 때문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바델로 보이스가 없을 때는 고정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독일이 저렇게 많이 받았지 않았나 싶고 아니면은 여배치곤 기준점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덜란드가 이기면은 독일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약한 팀 상대적으로 잡겠네 마인 개꿀이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팀들 자체로 전통적으로 유럽 배구 선수권도 있고 골드피언도 있고 지금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지그들끼리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독일이 여자 대표팀 남자 대표팀은 아닌데 여자 대표팀이 확 내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없으면은 또 뭐 마인을 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마인도 괜찮지만은 마인 속에 어차피 언더가 있기 때문에 비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왜 네덜란드의 그나마 장점은 키가 크고 블로킹이 되고 이런 선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달렌롭이라는 요런 애들이 다 빠졌고 나머지 자원들은 출전 여부가 별로 많이 나왔던 선수들도 아니고 리그에서도 아니면 리그 네덜란드만 뛰지는 않습니다. 다른 리그에 가는 것도 내가 스탯을 싹 보고 경기를 보고 왔어요. 짧은 영상을 쇼츠라도 보고 왔는데 기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언더를 가면 되지 않겠냐. 뭐 독일에 마인을 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언더를 가서 또 혹시나 첫 경기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왜? 그래서 나는 언더에 독일 마인이 들어가 있지 않나. 여배치고 기준점이 높고. 그러면 25대 20이 나와도 180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세트에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부분들인데 25대 20도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3대 1이 나온다 하더라도 언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개작살이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10점대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 제어가 안 된다면 물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 그런 선수들이 없어도 한나가 제일 컨디션이 아니고 뭐 포가니밖에 못한다. 그럼 리베로만 좋으니까 신구 조화가 없지 아포시 좋다 뭐 이런 거는 얘기한 적이 없거든. 리시브만 좋은 근데 리시브가 좋으면 보통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독일의 마인 언더 보고 그 다음 베스트 리시버 포가니 유럽에서 제일 좋은 포가니를 보유하고 있다. 요 부분이 강점이다. 근데 뭐 공격적으로 봤을 때 공격적으로 붙는 팀들을 만났을 때는 솔직히 힘들 것이다. 좀 그래 봅니다. 비비는 정도는 나오겠죠. 근데 뭐 승을 가져간다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결장자는 딱히 없다. 지금 그러니까 스쿼드를 올려놨는데 거기서 오늘 또 결장자가 있을 수 있잖아. 뭐 당일 돼서 뭐 못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없다. 그건 이제 뭐 기자 트위터라든지 찾아봤을 때는 없다. 배구 기자들 뭐 트위터 뭐 그다음에 또 자국에 뭐 우리나라 치면 네이버 누구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할 거 아이가. 그거 다 찾아보는 거예요. 번역기 돌려가지고. 알겠지?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래서 동반적으로 본다는 거고 언더를 한번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목 아파 죽겠네 지금. 일본. 사람들아 일본이 왜 뽀벤데? 뽀베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 2번 오바. 아니 일본이 왜 뽀배야? 3번 도공역 4번 언더. 아니 형들 일본이 왜 뽀배인데? 아니 물론 뭐 알지 뭐 코가 하고 뭐 보여줬고 올림픽 때 맞아. 도미니카가 저렇게 받아도 돼? 그러니까 도미니카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일본에 이거 맛없어요 형들아.
도미니카 여기다가 프렌에다 오버봅니다. 이게 왜 일본이 뽑아요? 쉽지 않을걸요. 일본이 물론 승원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근데 난 쉽지 않아요. 아니, 상한달 도공 역도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난 저렇게 줄 만큼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잘하죠. 도공도 12건이에요. 브라질, 도공, 일본 또 뭐 있노? 뭐, 세르비아, 뭐, 맞거든요. 오버볼게. 전혀 아니야.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본은 뭐, 여러분 많은 선수 다 나와요. 뭐, 이노우에 아리사로도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작년에 잘했죠. 뭐, 브라질 8강도 했고, 뭐, VNL에서도 잘해주고, 맞아요. 근데 이시카와가 피렌체 갔거든? 이탈리아에. 이시카와가 지금 1주차 명단에는 못 나와요. 근데 이거 하나 갖고 가는 건 아닌데, 일단 어차피 일본은 빠른 배구야. 근데 뭐 어디서 걸리겠노? 힘 차이, 블로킹. 남미 팀들이랑 붙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형님들아. 물론 자국에서 한다는 메리트는 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시카와 빠진 것도 커요. 이시카와 마요 같은 경우도 거의 주된 포인트에 다 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코가가 한다라. 나는 V리그 일본 리그를 다 보았잖아요. 아는 사람 알아. 다 알아. 뭐 미스미치도 어떻고. 그리고 다 뛰었던 선수들이거든. 근데 리그에서 내가 보여준 적도 있고 그럴 거야. 뭐 여기 가서 보면 된다 이런 적도 있는데 별로 그다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름값은 맞아. 그렇게 한 거 봤는데 지금의 리그에서는 리그를 볼 수 있어. 다음 뭐 배트맨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멤버들이 다 그대로 갔는데 그 리그에서 별로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또 잘하는 팀은 탈락을 했어. 플레이오프에서. 저기 어디야? 덴소라든지 이런 팀들. 그래서 별로 높게 보지 마세요. 도미니카는 페냐라든지 그다음 곤잘레스 로페즈. 요번에 좀 사진이 없는 게 좀 아쉽던데. 곤잘레스 로페즈하고 그다음 페냐. 여기가 거의 득점 상위권 리그고 그다음에 이제 리그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핵심 로스터가 그대로 보유가 돼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일본하고 맞대결을 한 적도 있었죠. 그때는 페냐하고 이 곤잘레스 로페즈를 전혀 제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옵션으로 볼 수 있는 게 페랄타랑 퀼렌이에요. 근데 페랄타보단 퀼렌 좀 더 낫다고 보는데 퀼렌 같은 경우는 약간 그거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나는 블로킹은 일본이 당연히 안 되겠죠. 뭐 한 명이 있긴 한데 그 큰 애고 덩치 있는 걔 한 명 있긴 한데 걔가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파워와 힘, 스피드 배구랑 파워, 힘, 남미 배구 요렇게 붙는다. 토테옹 팀하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몰빵에 강한 팀 이렇게 붙는 리그 같은데 저 정도 받을 건 아닌 거는 거야. 토테형이 동배 받은 거랑 똑같은 이유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형께, 약간, 비유가 그렇나? 뭐, 약간, 비엔나는, 약간 그런 거야. 뭐, 손보급은 아니, 손보보는 잘하지만은, 토테형이 동배 받은 거랑 똑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요것도 스피드 배구고, 토테형도 스피드 배구잖아. 간략하고, 세터 짤막짤막 간결하게 해가지고, 빠르게 가고, 여러 개 가고, 이런 거잖아. 토테형 배구랑 일본 배구랑 좀 비슷하거든. 너무 짜맞출 건 아니지만은. 알겠지? 근데 그 동배 받은 건 똑같아. 형 안 가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도풀이는 도역이나, 오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바는 좋아보지 않고, 그냥 풀행 갈 건지, 역배 갈 건지, 이렇게 정하는 거죠. 아니면 코끼리, 루돌프 가든지. 알겠지? 그래서 나는 분명히 전력 감소는 되고, 왜냐면 일본같이 이렇게 스피드 배구하고 짜임새 있는 배구에서 한 명, 두 명 떨어지고, 그 다음에, 리그에서 성적이 한두 명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이거는 봐야 하는 거잖아. 거짓말이잖아. 나는 다 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내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일단 또 브라질하고 붙었을 때 남미 팀들 도공뿐만 아니고 남미랑 붙었을 때 강한 서브 이 리시브 라인들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먹힐 거야. 이 남미의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서브거든. 흑누나들의 무시무시한 서브거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일본 전체적인 이 컨디션도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일본 갈 사람 일본 가 이해는 돼 했던 걸로 봤고 뭐 이노우에 아리사라든지 코가라든지 이런 부분 나오긴 하지만 일단 이시카와가 없는 부분도 상당히 리스크는 있어 보이는 거는 맞다. 물론 첫 경기에서 경기는 봐야 돼. 이래놓고 일본이 이길 수도 있어. 근데 이해는 되는 건데 나는 1.29에 일본을 가고 싶진 않다는 거야. 뽑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래갖고 3대1 해갖고 일본이 이길 수는 있겠지. 근데 1.3을 갈 거면 독일을 가면 되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일본에 1.29를 가고 싶고 해외에서 가고 싶으면 독일을 가면 안 되냐 이 말이야. 알겠지? 맞잖아, 힘들아. 아니면 야마모토 상을 가든지. 오케이? 됐지? 넘어가겠습니다.
이태리는 좀 이따가 뜨나봐요. 항상 그래요. 저기 배구 시즌 되면은 좀 늦게 뜨더 다시 5시 넘게 뜨거든. 그래서 나는 외국 기준 보고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그 폴란드까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안 들어오는 건 모르겠는데 폴란드는 또 떴네. 일단 이태리 분석은 할게요. 이거 뭐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한번 물어볼게요. 잠깐만. 이태리가 안 들어 떴네요. 그래 떠야지. 안 들어온 줄 알고 나 깜짝 놀랐네. 질문은 좀 이따가 볼게요. 흐름 끊기니까. 자, 이것도 보면 되나? 이것도 태국 옆에 무시야. 태국 잘한다, 힘들아. 그 유럽의 명문 팀들한테도 잘해. 그걸 그대로 우리가 아는 뭐, 이번에 IBK 폼푼이라는 요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배구는 잘해, 힘들아. 야, 알기다 2.5 준 것도 있을 거고, 기억나나, 이거? 기억난다, 1번. 배팅 해본 사람은 기억이 나야지. 방금 태국 은근 잘하네요, 여자 배구. 이제 한다, 얘가. 맞다니까. 그래서 오바, 아니면 오바. 최소 오바 프랭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117이니까 뭐 3대1 정도 본다 치고, 비비는 거 잘하거든. 뭐 다 와. 에고노, 보셰티, 피에트리니, 그 다음에 실라, 오노, 다넷이 다 왔어. 근데 로테 돌린 됐어. 감독이. 이태리 감독 자체가. 그리고 뭐 막강 해보긴 한데 이제 다득점 관점에서 봤을 때 다득점 가능성이 있으면 좀 가도 될 것 같은데 태국은 초반에 돌풍이 아니고 8위까지 마무리했고 그 멤버 그대로고 여기도 일본하고 스피드 배구는 조금 달라요. 약간 흐를 찌르는 공격 뭐 약간 A 속공 B 속공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때 이제 활약한 아차라폰이라든지 그리고 또 배구에 미친 나라기도 해. 최근 보면은 뭐 우리나라 선수 그때 뭐 교류도 가고 그랬었는데 차추원 핀핀차치야 이거 그대로 다 활약하거든. 그래서 나는 만약에 아시아 팀에서만 잘했으면은 내가 모르겠는데 터키라든지 뭐 이런 부분 봤을 때 경기력이 좀 나왔단 말이야. 한 세트도 잡고 이런 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에서 또 타타오 요런 애들도 성장을 더 했어요. 태국 리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 마냥 이탈리아 마냥 볼 건 아니고 그리고 배당이 또 똥배잖아. 없잖아 이태리 배당. 그래서 3점대에 한번 누려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갈 거는 풀에는 오바 보면 되겠지만 오바 가면 되겠죠. 3대1이니까. 3대1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3대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뭐 태국 역배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왜냐면은 나는 유럽의 경기를 했을 때 인상이 있었나 없었나 이게 중요한 건데 나와줬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다는 거야. 한두 번 나왔던 게 아니고 뭐 USA랑 붙은 적도 미국이랑 붙은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도 뭐 하지.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못하는 거 아이가? 아무리 해봤자 프로리그도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래 하는데 보여주니까 어느 정도는 갈 거고 멤버 구성은 돼 있고 짜임새 있게 가고 일본과 달리 태국은 조직력적인 부분 좀 더 좋다 이래 보기 때문에 물론 잘하죠. 뭐 이탈리아 뭐 1.5니까 마인 가면 안 되냐고 하겠지만 저는 오바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마인이 그렇게 좋아 보진 않습니다. 마인 좋아 보이면 독일 마인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돌풍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처음 보신 분들은 태국 그래도 좀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요. 알겠죠? 뭐 축구도 못하고 뭐 다 못하잖아. 뭐 잘하는 게 없잖아. 근데 뭐 배구는 또 뭐 그다음 또 이제 또 뭐 스포츠 중에 가장 또 떠오르는 신성이 있다 보니까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요. 그래서 뭐 루돌프 하나 가볼 수 있지 않나. 이거 루돌프 다 되지 않나 싶은데 볼 수 있다 생각하고 내일이 또 노다지입니다. 내일 노다지 배당도 좋을 거야. 내일이 좀 노다지야. 내일도 아마 좀 일찍 올 거야. 1시쯤에 아니라 12시쯤에 올 거예요. 알겠죠? 11시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퓨처스 보러 갈 수도 있고. 내일 좋으니까 내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은 일본 경기 2경기 있고, 그 다음에 티르키에서 하는 거 1경기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폴란드 볼게요. 그 다음에 케냐다. 이 팀들은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팀들이야. 뭐 유럽권에서는 저 변방인 거고 맨날 항상 유럽팀 붙으면은 거의 뭐 반대 2.5 제일 많이 주는 팀이 두 팀이긴 해. 그러면 근데 2.5까지는 좀 아닌데. 그래도 폴란드 마인에 볼게요. 폴란드 2.5 마인승에 언더 볼게요. 이건 3대1이 나와도 언더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언더 봐도 되겠죠. 약간 우리가 페퍼 보는 그런 느낌이라.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순위는 13위, 14위 요 정도고 밑에 둘 다 큰 의미는 없고 뭐 로잔스키, 카레코프 뭐 이렇게 인상적인 멤버는 없어요. 인상적인 멤버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라바리니 감독이 있어요. 라바리니 라바리니 감독 있고 그냥 뭐 수비지부에서 스텐젤이라든지 베네스케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특별한 일정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을 보고 풀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봐야 되는데 케냐다 같은 경우는 거의 깔아주는 팀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뭐 약간 질게 모드야. 페퍼랑 똑같다고 봐도 돼. 서브만 좋아. 서브만 좋고 뭐 지금 반니크도 못 나오고 반니크 못 나오면 당연히 서브 또 줄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독일이랑 똑같아. 베스트 리시버 리시버 5 안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근데 나는 2점은 좀 개오바지 않나 싶은데 딱 두 경기는 폴란드가 잡아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또 뭐 2점을 줄 정도는 아닌데 근데 케냐도 진짜 못하긴 못해. 거의 우리나라 못지 않았었어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케냐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베스트 리시버 하나 있고 뭐 알렉사 우리 반니크 있는데 국가 대행전을 붙는데 국가 대행전을 붙는데 경쟁력이 있지는 않아. 그래서 나는 그냥 서브 되면 좀 돼. 서브 좀 치네. 근데 경기는 지네. 약간 요런 느낌이고. 그다음 반니크 또 로스트 제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레벨도 좀 떨어진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딱 두 세트 하고 한 세트 하냐 마냐는 폴란드 극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언더들랑 180이니까 뭐 3대1이 나와서 뭐 캐나다가 뭐 지금 한우 꼬라지 봤을 때 서브 범실이 나올 수도 있잖아. 서브를 많이 하는 팀이다 보면은 서브가 왜냐면 좋은 팀이 아니니까 서브를 잘할 수 있으면 서브를 범실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마인 갈 필요 없이 그냥 언더 가면 안 되겠나. 왜냐면 캐나다가 또 역으로 나올 수 있잖아. 족밥 대 족밥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것도 언더로 가면 되겠네요. 근데 뭐 폴란드 마인에 죽이면서 언더도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래 보는데 그냥 언더 와서 뭐 캐나다가 죽여도 폴란드도 그런 경기. 폴란드가 지난 VNS 4승 8패 했을 때 다 그런 경기거든. 치면은 그냥 져버리거든. 뒷심이 좋거나 이런 거 없었거든. 수비 지표 좋은 거 치고는 뒷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더 가면 되겠네요. 1.5 줘야 되는데 2.5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캐나다가 둘이 비교했을 때는 좀 족밥이긴 해. 알겠지? 우리나라 붙어도 뭐 우리나라 할 만한 저번에 한번 캐나다가 우리나라를 한번 한 적 있을 낀데요. 그래서 언더 보도록 할게요. 라베리니 감독이 저 있다 폴란드에. 알겠지? 그거 말면 되고 루카식이나 뭐 카코레프스 물론 또 지켜볼게. 왜냐면 또 폴란드 경기에 또 있을 거니까. 근데 뭐 그렇게 막 되게 우리가 뭐 논점 잡아서 갈 건 아닌 것 같고. 질문 있으면 물어보시고 뭐 서브가 어떻나요? 뭐 구성이 뭐 얼라 위주로 돼 있나요? 뭐 노장이 있나요? 그 다음에 뭐 전통적으로 잘했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뭐 대변 해주는데 지금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족밥 대 족밥 싸움이기 때문에. 언더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또 좋은 성과 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갈 필요는 없고 또 좋은 게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은 뭐 VNL이 있다고 해서 뭐 다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결과는 좋았기 때문에 뭐 조회수도 절에 나온 거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용히 있다가 맞다 산타 이거 국제전 잘하는 좀 치는데 설명 꼭 들으라야겠다. 설명 들어야겠다. 이런 사람 있을 끼예요. 손 들어보세요. 닉네임 보니까 좀 보이는데요. 존 노재명님하고 몇 명 보이네. 77닷컴님하고 좀 보인다. 만찬 오창님하고 옛날에 한번 봤던 분들 다 보인다. 그 뭐 역시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맞으면 또 내려올까요 그래. 또 맞춰볼게요. 설명 어디 가서도 못 듣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아, 완전 미친 듯이 아직 3분의 1도 얘기 안 했지만 당연히 맞춰야죠. 이때는 맞춰야 나오는데. 그럼 뭐 이제 분석은 뭐 남들보다 3배 보니까 뭐 잘 들어오겠죠 뭐. 근데 자꾸 맞춰야 된다고 하면은 내랑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아. 당연히 맞추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럼 뭐 당연히 지식 자랑하려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아. 알겠지? 많이 보는 사람이 많이 맞추겠죠. 많이 맞춰야 되는 기고. 자꾸 맞춰도 하면은 뭐 어쩌란 말이야. 대화가 안 되는데. 알겠지? 그런 얘기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설명 잘 듣고 본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유로바에서 질문하고 제일 특화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꾸 트집 잡으면 뭐 어떡하자는 건데 그러면 뭐 못하는 건데 막 힌트도 주고 할 낀데 유로 바스켓 저거 7연타도 힘들어. 힌트가 거의 4개 줬다. 4연타는 공짜다 공짜 한 조합은. 알겠나? 그럼 잘해주면 또 힌트 줄까? 이거 제일 좋은 거. 배구도 그래 주는데 아르헨티나 역배도 가고 올림픽 때 챌린지컵 때 쿠바 가라고도 말씀해 주고 부건 하나도 없었는데 야 그래 하지 마세요. 알겠어?